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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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부입니다. 네, 제프고요. 진설이고요. 네, 앤디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조금 편안한 얘기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랑에 빠진 순간, 내가 사랑에 빠진 순간, 사물편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을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물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유독 좋아하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유독 편하거나 혹은 많이 하고 있거나 위로가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파울로 코엘료의 그림책 마법의 순간이라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모로 보나 시간 낭비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웃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뭐든 상관없지만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된다거나 혹은 기쁨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좀 어려울 때 그걸 의지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좀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매일매일 사물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관찰하고 살거든요, 사실은. 백화점에도 있고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현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질. 게임을 하면서 정말 사랑에 빠져 있어요. 사랑이 심해지면 이제 중독이 되니까 적절히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사랑의 있죠. 적절한 그 정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참 재밌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객체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과 순간과 혹은 내가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무엇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되게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촘촘해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내밀한 행복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네네네. 저는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는 사물에 대해서 사랑과 연관을 짓게 되면 이게 욕심하고 사랑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욕심의 특징과 사랑의 특징을 어떻게 그 차이점을 발견을 해야 될까? 철학적이네요. 그런데 그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람을 욕심 부리는 것과는 좀 다르니까 그거는 역시 구별이 좀 필요한 얘기인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정말로 철학적인 얘기라서 조금 깊게 얘기하시죠. 깊게 얘기하시죠. 1시간 특별 대담 뭐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부터 일단 얘기하면 저는 책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책과 사랑에 빠진 순간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편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이제 물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삶은 지루하구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삶은 지루하구나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내가 삶은 지루한 거구나. 이 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 떡볶이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언니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김동인의 젊은 그들이라는 책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흥성대원군 얘기거든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몰래 이제 키우던 이제 그 집단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을 몰래 키우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 내에 남장을 한 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밤에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잠을 되게 잘 자거든요. 근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꿈, 사랑, 뭐 그들의 뭐 어긋나는 운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안 지루할 수 있구나. 이 책을 읽게 되면 인생이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아팠던 그 책을 읽으면서 밤에 마음 아파서 자지 못했던 그 순간이 정확하게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좀 힘들 때 동네 도서관 찾아가서 이제 구석에 있는 그
그 책장 사이에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책 냄새를 맡기도 하고 지금 또 그 제 서재에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계속 꽂아놓는 것도 좋아하고 네, 굉장히 이렇게 누가 너 책 많이 읽어? 그러면은 많이 읽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좋아해? 그러면 분명히 나는 좋아한다 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발상이네요. 책을 냄새 맡기 위해서. 그 냄새 자체도 되게 위로가 돼요 저한테. 그래서 힘이 딸릴 때. 도서관 같은 그렇죠. 서점관도 좀 다르죠. 네. 도서관만이 주는 어떤 오래된 책의 그런 냄새가 네. 묘한 분위기가 좋죠. 있어요. 네, 감돌고 네. 있는 거. 왠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도 책의 들어요. 아우라가 그런 데 책의 있어요. 아우라가 있죠. 네, 시험 그래서- 공부 끝냈어. 여기 한 시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도서관에 시험 공부를 하러 간 적은 없어서 네, 그냥 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이 저한테 이제 그 순간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삶이 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거는 이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렸을 좋아한다. 때 그러니까 한 10살 이하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일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베고 자던 그 베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베개? 그렇죠. 부모님이 버린 거죠. 아이고.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도 잘 말을 안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삐졌던 거죠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만화를 봤는데 찰리 브라운이 들고 다니는 맨날 그 친구가 담요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애착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네. 내 마음 편해지고 그쵸. 뭔가 이렇게 소중한 그거를 나만의 베고 자면 잠도 잘 오고. 잠은 늘 잘 잤을 것 같은데. 잘 자더라고요. 그 상관없이. 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그렇죠. 애착을 갖고 있는 거. 근데 크고 나면은 또 그게 별로 크게 상관은 안 하게 근데 되더라고요. 크는 동안에 걔가 주는 영향은 있죠. 위로나 그럼, 불안감이 그럼요. 심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불안감이 심한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필요하지. 나는 정확하게 어떤 순간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기억은 못해요. 그냥 언제부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게 맥락이 있어요. 나는 아침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것도 좀 이른 아침에 나만 혼자 깨어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다들 자고 있고 나만 혼자 깨어 있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휴일날 학교 안 가는 날 더 일찍 일어나죠.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어딘가 이렇게 보관해뒀던 뭐 사과 같은 거를 혼자 꺼내가지고 이렇게 싱크대에서 씻어가지고 통째로 칼 못 쓰니까 그거를 들고 엎드려서 왜 보면 엎드려서 발 달랑달랑 흔드는 네네, 자세 알죠? 네네. 이렇게 엎드려서 발을 달랑달랑 흔들면서 책 보면서 사과를 먹었던 그 순간 가족들 다 자고 그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 너무 좋은 기억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건 나에게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고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아침에 지금도 다들 잘 때 깜깜한 바깥을 보면서 뭔가를 내가 하거나 뭐 나만의 걸 할 때 그럴 때가 저는 굉장히 좋아서 저는 새벽이 되게 새벽 그 시간이 시간, 중요해요. 새벽 시간대, 어, 새벽 시간대에 혼자 무언가를 고요하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네. 시간대가 있을 수 좋아하는 있죠. 시간대가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이죠. 그런 형이죠. 저는 저녁에 안 자고 넘어가는 새벽. 난 그건 일어나는- 못해. 난 그건 못해, 진짜. 똑같은 새벽인데 그게 좀 다르네요. 그리고 네. 또 딱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네네. 하나만 더 말하자면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얼마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딱 요맘때 요 시기보다 조금 더 전에 지금 4월 23일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 피어나기 시작하는 연두빛에 진짜 네. 윤이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나는 그 연한 연두빛의 새싹들을 내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거를 미치도록. 느꼈어요. 그거 보면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 걔네들이 햇빛을 받아서 햇빛이 부서지듯이 그 윤이 흐르는 그 느낌, 반짝거림, 그리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보드라운 촉감, 그리고 보드라운 질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맘때가 제일 그런 가장 나무들을 컨디션이 보면 좋을 때네. 나무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가장 저도 좋을 때네. 이 말씀 들으니까 비슷한 애착 있는 물건이 생각이 났어요. 예. 뭐예요? 되게 이게 시적인 문구를 쓰셔서 저도 사실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 빨리 얘기해요. 빨리 얘기해. 그냥 분량 잡아. 요즘 제가 16시간 큰일 났네. 근데 빨리 얘기해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보가 터질 것 같아서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착하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적인 단어죠. 예, 그 밥을 누구랑 같이 먹는다 또는 밥을 내가 먹으면서 내 건강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밥이 기능하는 역할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따끈따끈한 온기와 그럼? 그 햇살이 비칠 때 그 한색의 윤기가 이렇게 부서지듯이 이렇게 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너무 좋아서 밥에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군요. 갓 지은 밥에 갓 지은 밥은 하얀 정말 쌀밥. 사랑이에요. 갓 지은 밥이 그 윤기와 그냥 식욕 아니에요, 식욕?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까 확실히 욕구랑 있다니까. 그 사랑을 구분해야 됐는데 사실 16시간 단식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밥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은 정말 저에게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상 너무 이렇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또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비주의자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밥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요? 밥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하나 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밥은 하늘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밥은 하늘이고. 누가 한 말이에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전부터 전해져 왔던 말이고 그 밥이 하늘이다라는 거에 숨어 있는 말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밥인 거잖아요.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거.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펴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것들이 결국 하늘이 내린 소명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잘 살려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기네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도 좀 힘이 딸리거나 좀 우울하시면 집에 흰쌀밥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흰쌀밥을 사실 싫어하거든요. 잡곡밥만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흰쌀밥이랑 그 김나는 흰쌀밥이랑 미역국을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생일상인데. 그 소천하신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어렸을 때 흰쌀밥과 미역국 막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계속 힘이 됐던. 그래서 좀 힘이 내가 딸려 그러면 흰쌀밥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게 흰쌀밥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밥 얘기한 것을 반은 변명이고 반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 소천하신 할머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늘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넘치듯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사실 배부른 상태도 다 먹어요. 그러면 더 먹으라 이제 약간 이제 북쪽에서 계셨어가지고 그런 말투로 이제 주시거든요. 또 먹어요. 근데 이제 더 안 주시겠는데 더 먹으라 하고 또 고봉으로 세 번째 줄 때는 정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 그 할머니가 그 권하시는 그 사랑, 그 사실 사물을 내가 사랑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사물과 관련되었던 어떤 사람을 추억했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 쪽이 좀 속하는 거 아닐까. 그 사물도 좋아하지만 사물과 연관된 또 제 자신이든 남과의 어떤 추억이 소중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예. 이거는 빨간머리 N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이 아니라 진주알이 하나하나 한 줄로 깨어지듯이 단순하고 작은 기쁨을 계속 가져다 주는 날들이다.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빨간머리 N에. 우리가 삶에 굉장히 큰 기쁨, 즐거움, 로또에 당첨된다던가. 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굉장히 행복한 날은 하루잖아요. 그 다음은 일상이죠. 일상이죠. 예. 신혼여행이 불행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사소한 것들, 그 다음에 앤디는 그러면 봄마다 너무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도 집에 있는 책을 보면은 행복하거든요. 읽지 않은 책들이 가득 있는데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깨어지면 그게 나한테 이제 사소하지만 나의 시간들을 꽉 채워주는 기쁨이 되듯이 어떠한 것들을 내가 좋아할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위로를 받을까? 내가 어떠한 것들이 나의 시간을 채우는데 내가 시간을 기쁨으로 채우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훈훈하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